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이게 작은 단독인데 제가 좀 취재한 게 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무슨 회의가 있었냐면은 안전치안 점검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시도지사들 기초단체장들 불러놓고 그리고 중앙부처도 참여를 했는데 결국 이게 뭐냐 오늘 논의 주제는 여름철 풍수외화 폭염 대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민방위복 알고 계세요? 민방위복. 민방위복 알죠? 재난 때 입는. 네, 재난 때 입는 그 옷 잠바 점퍼. 노란색. 네,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색깔이었죠? 노란색이었다가 그렇죠. 이게 초록색으로 네. 바뀌었네. 윤석열 정부 때 이제 그 녹색으로 녹색. 바뀌었는데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색을 입고 왔대. 근데 좌중에는 노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었던 거야. 잠바 못 받았어.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본 이재명 대통령이 슬쩍 웃더니 뭐 다음번부터도 혼용해서 입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회의가 끝난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은 아차 싶은 거야. 녹색들은 다 지금 노란색 입고 갔어야 되는데 다음 회의 때는 아마도 노란색 통일이 될 것이다. 다음 회의 때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근데 다음 회의 그러니까 저는 요 생각은 재밌다. 들어요. 그러니까 웃긴다. 이게 윤석열이 굳이 초록색으로 바꿔야 됐나?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뭐 이게 에피소드로 이제 나왔지만은 사실은 오랫동안 노란색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근데 초록색으로 함으로 인해서 혼선도 생기고 이게 예산 낭비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청와대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용산으로 맞아요. 이전한 네. 거. 그러니까 하려고 한다라면 국민적 동의를 얻고 조금 더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너무 티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이 꽂혀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시겠지만은 그런 류의 전시적인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뭐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뭐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의 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이게 하는 이런 방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꼴이 오싹하다. 그러니까 이제 녹색 입고 온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말 아니, 듣고 근데 선을 했겠어 간담이. 근데 다행인 게 제가 어. 쭉 영상 한번 앞부분 인사하는 걸 돌려보니까 네. 반반 입었어요 보니까 녹색 반 노랑 네. 반인데 네. 다행히도 그저 시도지사 쪽들이 녹색을 많이 입고 왔네.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방선거 때 그때 많이 보니까 이겼거든, 유정복 시장님은 보니까. 녹색 네. 입고 오셨네. 그러니까 약간 중앙부처 쪽이나 임명직들은 다 이미 정보 알고 네. 다 이제 갈아입고 온 것 같고 눈치 게임. 이제 시도지사 쪽은 뭐 우리는 녹색 한번 입고 가지 뭐 그래서 입고 오신 아니 것 그리고 같아요. 하나 더 이제 비공개 회의 때 나온 얘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면은 오, 어떤 재밌어요. 상황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그 우리 계곡 정리할 때 경기도지사 때였나요? 네, 계곡 그때 정비 이제 여러 사업. 가지 논쟁도 하고 이제 국민들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했잖아요. 오늘도 이제 국민 관점에서의 제언을 하나 경찰에 내렸다고 하던데 국민들이 구급차가 삐뽀삐뽀해도 왜 안 비켜주는 줄 아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짜가 많으니까 신뢰가 없어서 그런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달라면서 계곡 시즌2 같은 얘기를 경찰에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기억나는데 한 사람이 진짜 이제 응급차였는데 너 가라지라고 하면서 막았다가 그 사람 맞아요. 처벌된 경우도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신이 굉장히 많고 실제 이거를 가지고 뭐 긴급하게 이를테면 어디 교통을 뚫어야 된다니 이렇게 아직도 있다라는 게 적발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주 소소한 문제예요, 사실은. 아주 소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거 하나하나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한국은 대표적으로 저신뢰 사회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신뢰 사회의 가장 큰 거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맥락 속에서 신뢰를 하면은 이게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이걸 하나하나 규정을 만든다라는 게 네. 굉장히 이제 이제 저신뢰 사이의 폐해인데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에 그거를 이제 저신뢰가 하루아침에 고신뢰가 되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회의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들은 지난 정부의 윤석열이 했던 얘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말 귀를 쫑긋 세웠고 국민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크게 혼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네. 그냥 이건 추측인데 그 공무원들이 이제 국무회의 늘 배석해 왔던 늘공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장관들도 있지만은 좀 상당히 귀가 좀 호강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 대통령의 연설 같은 거 우리가 많이 듣고 분석하잖아요. 윤석열 얘기는 분석할 게 없어요. 매일 똑같았던 얘기, 뭐 공산 전체주의 때려잡자, 뭐 매일 이 얘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들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좀 듣는 사람들도 좀 들으면서 공감도 되고 공무원들도 사람인데 마음이 뛰어야지 늘공들도 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가 뭐 말로써 하는 거고 인센티브 주고 뭐 규제 주고 이런 걸로 이제 공무원들 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리더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고 권위가 실리느냐 이게 전 관건으로 저는 봅니다. 아, 구경 기자께서 얘기해주신 그 영상 제가 봤는데 네. 킬링 포인트가 하나 있긴 있네요. 몇 개 있어요. 그래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딱 들어오니까 그 서서 기다린 사람 중에 당당하게 초록색을 입고 김서구 차관이 서 있거든요. 근데 보고 큰일 났네. 거기 법무부 돌아가서 거기 좀 장관으로서 참아놓은 거기 때문에 정보가 안 겼나 보다. 야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표정을 지금 박수환 씨가 뭔가 좀 캡처했는데 아이고. 김소구의 김소구의 표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소구의 굉장히 표정. 적잖게 상황한 입술이 모습이죠. 말려 들어갔네. 입술이 말립니다 지금. 입술이 침이 없네. 말라. 사라졌어 입술이. 눈, 코네. 눈, 코, 입인데 눈, 코만 있네 지금. 입술이 없네. 야 이런 기강을 다잡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사를 통해서도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어제죠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에는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의 황인권 육군 예비역 대장이 임명됐는데 이분을 임명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너무 길을 많이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윤석열 들으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 전에 뭐 너무 많은 교통 체증을 유발했고 더 웃긴 거는 그 퇴임이 아니죠. 방 뺀 날도 평일인데 가장 막히는 시간에 그렇죠. 뺐잖아요. 금요일 5시인가? 6시인가 5시인가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워 때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굉장히 국민들이 불편하고 보기 안 좋잖아요. 그걸 한번 느꼈던 것 같고 전 이번 그 내각의 뭐 국무총리 내지는 대통령실 인사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주류 교체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주류 교체. 주류 교체.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장도 사실은 뭐 육사 출신들이나 뭐 경찰 고위직들이 와서 했던 게 그렇습니다. 전통인데 군 출신인데 3사관 학교 출신의 군인을 갖다가 발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그분 이름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경호처장도.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근데 3사관 학교 출신이라는 게 군 내에서도 비주류. 그러니까 그분들을 갖다가 이제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고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도 언론인 출신이 아니에요, 이분이. 맞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대변인의 역할도 언론인 출신들을 많이 갖다가 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국회의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아닌 출신. 그러니까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좀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인사로 좀 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취임 선서하러 갈 때도 두 차선은 열어놨었어요. 아, 그랬구나. 두 차선만 그러니까, 맞고. 맞아. 그래서 그 포터 한 대가 여기 왜 이렇게 뻥 뚫렸는데 안 가 하고 끼어들어 버렸어요 앞에. 그래서 같이 경호를 해. 경찰로 사이카가 뭐안 가서 나오라고. 아니, 처음에 국민을 그러네. 배려하는 거죠. 그렇죠. 배려. 네. 국민 배려. 국민 우선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국민 주권 정부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경호처 처장 인사도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색적이었는데 경호처 차장에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임명이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김성훈의 자리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게 될까 궁금했는데 박관천 굉장히 그 익숙한 인물이지만 차장이 될 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뭐 알았겠어요 제가. 좀 친해졌고. 근데 이제 박관천 전 행정관이 경호처에 근무를 했었어요 예전에. 과거에 예. 그러니까 그래서 늘공이었죠, 늘공. 그때. 그러니까 경찰 출신이잖아요. 경찰에서 이제 청와대 파견을 나갔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민정수석실에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오래 있었는데 경호처에도 잠깐 근무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방송에서 경호처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한 이유가 본인이 알아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을 하면서 신임을 주는 것과 신임을 할 수 없다라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신임할 수 없다라는 게 대표적인 게 경호처랑 법무부 검찰 이쪽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만 이렇게 사직서를 수리를 한 것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뒤에 우리 얘기했지만 이제 심우정 너도 나가 거의 그 수준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죠. 보기에는. 거의 네. 사실상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호처도 지금 개혁 대상이다라고 보니 경호처 처장이나 경호처장은 원래 이제 정무직이니까 외부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차장은 내부 승진도 상당히 많았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다 경호처에서 잠시 근무를 했지만은 사실상 경호처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닌 거를 두 사람을 1, 2위를 넣었다라는 거는 너희는 이제 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동안 그 단순히 그냥 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윤석열 구속을 막으려고 이렇게 사병처럼 움직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뭐 응징이라기보다는 모르면 뭔가 정확하게 신상필벌을 하겠다. 고쳐보겠다. 네. 네. 사실은 경호처를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한동안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요. 경호처라는 조직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제 경호를 담당하는 조직들이 있어. 이게 그렇군요. 경호처는 이제 박정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박정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 이게 왜냐하면 김신조가 이제 내려오고 막 그러면서 맞아. 별도의 예. 조직들이 좀 이렇게 보호라는 조직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민주주의 국가 아직도 북한에 위협이 있지만은 민주주의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이렇게 사병처럼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조직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요. 경호처를 남기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요. 조금 공개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호처 폐지론이 나왔던 이유가 경호처장에 말 잘 듣는 군인들이 많이 가가지고 막 군인사 주무르고 대통령 옆에서 이제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원래 우리가 권력순위라는 건 직급순위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자와의 거리로 우리가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문고리들 아니에요. 다 그분들 직급이 뭐 수석도 아니고 다 비서관 맞습니다. 1급이에요. 네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정치인 때부터 옆에서 보좌관 하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문고리를 하니까 장관들 보고받는 것도 자기들이 막 커트하고 또 경찰 인사도 누가 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 경호처라는 조직은 이제 한번 우리가 더 근본을 좀 검토해 볼 때가 됐다. 네. 경찰에서 경호국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때때마다 가서 하면 되고 또 지금도 외곽 경호는 또 경찰이 와서 또 하니까 네. 이거를 지금처럼 경호처의 경찰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있냐? 그래서 저도 경호처에 대해서는 좀 과거의 잔재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박관천을 이제 차장에 임명했다는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이분이 이제 청와대 공직기강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비위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데 능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처의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는 내부에 어떤 세력들이 윤석열을 비호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런 역할을 하는 적임자로서 판단이 들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을 따르는 김성훈 사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과거에 박관천이 폭로했던 거는 썼던 문건은 정윤의 문건이어서 비선 실세의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 능력이 능한 사람을 아마도 경호처 차장으로 지명해서 경호처를 수술하고 개혁하는데 적임자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경호처도 이제 첫 번째 수술 대상 법무부도 그런 대상으로 보이는 게 정말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국무위원 여러 명이 사표를 다 같이 냈는데 박성재만 골라서 너 나가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박성재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제 그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 때 참석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한덕수라든지 뭐 이제 최상목은 이제 출국 금지되고 이제 완전 이제 이미 떠났고 거기는 수사를 이제 아예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박성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란의 아예 이거 기획자 아닌가 거의 그 수준인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의심받고 있는 수준이. 의심받는 수준이. 그러니까 12월 4일에 3일 밤 지나고 4일에 안가 모임에 있었던 그 4명 중에 한 명이 그 한 그렇죠. 명이 이제 이상민 충안고 후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네, 예, 뭐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다 검찰 출신 아니면은 이제 판사 출신 법조인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시그널이 명확한 거고 사실은 뭐 한 명 없어도 큰 문제였고 여기는 조만간 출국 금지되고 아마 내란 특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소환 조사 받을 거다 여기는. 네. 아니, 근데 네. 박성재 얼마나 웃기냐면 나가기 전에 그 대선 치른 날일 겁니다. 그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랑 이창수하고 조상원. 조상원 사표를 수리해주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네. 사표를 수리해주거나 안 해주는 건 하늘과 땅 차이고, 왜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징계를 받아서 나가면은 또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본인이 뭔데 갑자기 파면당한 윤석열의 인사로 온 자가 박성재 장관 이걸 자기가 그냥 국민들 투표하고 있는데 수리를 해버려요. 너네까지 사실 이거 살려주고 월권이죠. 간다니까. 이거 월권이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저는 이창수까지도 다 범죄 공동체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수사가 엄정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 그 박성재 라인들 있잖아요. 뭐 심우정 포함해서 이 중앙지검 라인까지도 이거 다 수사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박성재 장관은 바로 저는 출국 금지하고 수사 대상자로 아니, 전환이 그리고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물려서 말씀드리면은 법무검찰에는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는데
이분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가 커지니까 수습책으로 이제 법무장관이 오게 된 거죠. 물론 한동훈이 나가고 들어온 거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인사를 했냐.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을 본인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무혐의해주는 방향으로 끝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철퇴를 맞을 위기가 처하자 내보내주고 자기도 나간 거예요. 얼마나 나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뭐 선전포고를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지금까지도 윤석열 정권 내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윤건희의 하수인이었어요. 그건 뭐 제가 나열 안 해도 다 아시니까. 근데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 정말 겁을 상실했다라는 생각밖에 전 안 들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1,700만 표 넘게 국민들이 지지를 해서 역대 최다 득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니까 국민주권 정부에서 저는 마무리를 확실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이분이 이임시까지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임사가 또 골 때립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 많이 나실 텐데.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적었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법을 이용한 지배를 많이 했죠. 정말 철면피란 생각이 들고 이어서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마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자기가 쫓겨나다 보니까 한풀이를 이임사에 담은 것 같은데 정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성은 눈 씻고 찾아봐도 이임사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썩렬이 형한테 했었어야지. 그렇지 오히려. 아니 자기소개 아니야 저 정도면? 자기를 소개하는 것 같은데. 자기 반성과 함께 썩렬이 형한테 했었어야지.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방한하는 짓을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상황에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정말로 고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박성재가 할 말은 아니에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아직 혐의기는 하지만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내란을 사실상 대책회의를 했던 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까 전에 그 안가회동했던 이상민, 네. 박성재, 뭐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까지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진짜. 예. 아니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만 이렇게 튄 게 아니고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이주호 그 전 대행이 사직서 수리해가지고 튀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문제 있다고 감사원에 보낸 사람이 민원 사주 의혹으로 이런 사람 벌도 안 받고 그냥 내보내줍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쫄아서 튀었다 해서 쫄튀라고 하는데. 쫄티. 쫄아서 쫄티 튀었죠. 좋은데요. 네, 쫄아서 튀었는데 결국에는 본인들의 행위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일들을 하는 거죠. 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왜 나갑니까? 보통은 버텨서 문제인데 쫄아서 튀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찌됐든 수사가 이제 제대로만 들어가면 이분들이 행한 과거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자기의 삶을 지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뭐 류일임 씨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무슨 뭐 한두 건이 인원 아니죠. 사주부터 해가지고 네. 뭐 내부자들 증언 나오고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무리한 범죄에 해당하는 일들을 한 사실이 이미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윤건희의 하수인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해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야 되는데 저는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게 자꾸 보복이라는 말을 하고 통합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본인들 수사 면제해주세요라고 지금 청탁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병원에 갔는데 충치가 있어요. 충치 뽑으면은 충치가 아니 선생님 왜 저에 대해 보복하세요 이럽니까? 다른 치아랑 통합해야지. 장에 내시경 하다가 용종 나왔는데 용종 뛰면은 용종이 왜 나에 대해서 보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용종은 없지 세상에. 나도 장기랑 통합하고 싶다. 예, 막 막 하면서. 통합과 이거 보복이니까 저 장과 더 통합시켜 주세요. 그렇죠. 그럼 붙어 있게 해주세요. 아니죠, 빨리 떼야죠. 빨리 용종은. 떼야죠. 아, 충치 좋은데. 빨리 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식의 보복과 통합이라는 말을 그만 오염시켰으면 좋겠다. 네. 윤석열도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오염시키더니 이제는 보복이랑 통합을 가지고 또 장난질해요. 이거 동의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신인규 대표님 말을 들으셨는지 두유님이 이 멤버 유지합시다 재밌어요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멤버 포에버죠, 포에버. 리멤버 포에버죠. 근데 이거는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용종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대파님이 용종 또 나왔다. 이 말은 다른 데서 많이 쓴 거를 또 출처 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MC 장원님 건데 살짝 빌려쓰기로 합의가 됐어. 합의된 이거 겁니까? 이면 합의가 들어간 사안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서로 얘기가 됐어요. 법적 문제 없죠? 법적 없어.
제 거 마음껏 쓰시고 용종 마음껏 쓰라고 허락 받고 쓰는 건데 제 시청자분들이 탕은 맞아요. 인정합니다. 제 탕은 정말 맞아요. 엄정하게 봅니다. 아, 무섭네. 명확하게 해야죠. 나 이 방송에 처음 나온 줄 알았거든요. 나도요. 근데 정확하게 충치 건 제 네. 겁니다. 충치는 제 거예요. 충치 방금 나온 겁니까? 세 번째. 정원이에서 한번 털고 지금 수산 씨 매몰 너무하네. 여기 온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횟수는 제한 없이 갑시다. 네.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일 물레동에서 용종 치아 안 됩니다. 네.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어렵네. 그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튀는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으면 되니까 이유는 있던 증거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게 아닌가 이미 없애고 나간 게 아닌가를 의심을 많이 하는 거고 어제 그 대통령실의 풍경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무덤이라고 했던 것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에도 봤더니 전체 그 나간 1365만여 건 중에서 22만 건이 지정 기록물이라고 해가지고 30년 동안 빛을 못 보게 해놓다 보니까 혹시나 내랑 관련된 문건들이 집중적으로 지정 기록물이 된 거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나 원래? 그러니까 이게 지정 뭐 많아 몇만 건이기는 해요. 다 전 정부에도. 근데 이게 아마 역대급인 걸로 보이는데 제가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전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지정 기록물이 이제 이거는 법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것들이 지정 기록물이 돼가지고 이게 분류가 됐는지조차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이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고 이게 그 전에까지는 왜 이거를 만들었냐면은 정부가 들어서면은 새 정부가 들어오면은 이전 정부에서 그냥 아예 기록을 싹 다 파기해 버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았는데 특히 1997년에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됐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근데 어쨌든 김대중 정부 때에서 노무현 정부 때 같은 정당에서 집권했을 때는 또 그래도 많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선진국처럼 우리도 기록물을 남기되 다만 옛날 것 들여다보고 그거 가지고 수사하고 그걸로 언론 플레이하고 하지 말도록 특별한 부분들은 그 민감한 부분들은 아예 이제 지정 기록물로 해가지고 이거는 봉인을 해서 미국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네네. 특별 몇십 년간 이렇게 하는 맞아요. 방식으로 네.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워낙 많이 해먹고 이런 게 많은데 이거를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보려면은 국회 3분의 2의 동의가 있거나 서울 고법에서 이제 판결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야. 이거를 복잡해요.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제 3분의 2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범 여건이.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라서 일단은 이거는 법을 좀 손볼 필요가 있고 뭐 특히 이제 필요하면 수사를 하다 보면은 나올 거예요. 어떤 것들이 좀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쪽에서 네. 법원 쪽에서 뭔가 볼 수 있게 좀 해주지 않을까 그나마 생각이 다행인 들어요. 것은